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제를 다뤄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이그젬플은 버눌리 모델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심플한 버전은 뭐냐 하면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거나 테일 뒷면이 나오거나 두 가지 바이너리 경우죠. 그리고 페어한 동전이라고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2분의 1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이고 좀 제너럴하게 만약에 뭘 이렇게 던지는데 1이 나오거나 0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이 나올 확률이 셋하고 그럼 당연히 바이너리니까 0이 나올 확률은 1 셋하게 되겠죠. 됐죠? 예를 들어서 세타가 3분의 2면 3분의 2의 확률로 1이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로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이제 자주 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세타라는 값이 정해지면 그 세타라는 것이 정해지면 버눌리 모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 1, 0, 1, 0, 0 이렇게 어떤 실제로 샘플들이 제너레이트가 될 겁니다. 아마.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D를 통해서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거죠. 반대입니다. 지금 하는 게. 그랬을 때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likelihood 펑션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D라는 것이 나올 확률은 D가 만약 세타가 정해져 있고 D가 0이면 1이면 세타고 D가 0이면 1 세타라는 걸 알고 이걸 한 번에 쓰겠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 D라는 것이 0 또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D가 만약 0이면 이 부분이 그래서 1 세타가 되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리고 D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0이 되기 때문에 세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수하게 0, 1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경우를 케이스별로 나눠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컴팩트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recursive Bayesian으로 한번 세타에 대한 분포를 확률 분포를 저희가 에스티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시면 저희가 베이즈 룰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D가 나오면 또는 많은 D를 해서 D1, D2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을 때 세타에 대한 posterior probability는 저희가 이런 likelihood 그리고 세타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고 이 부분의 역할은 normalizatio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normalize y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가면 y의 크기를 normalize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함수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normalize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0에서 1 사이에 101개의 포인트로 나누어서 라인 스페이스 또는 린 스페이스를 써서 세타가 사실 여기서 0에서 1 사이에 아주 촘촘하게 101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어는 가장 처음에는 우리가 세타에 대한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 저희가 모르니까 당연히 처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유니폼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하면 이 값이 전부 다 1로 하고 그것을 세타로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어가 이것이 프라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됐죠? 0과 1 사이에 다 1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이것이 프라이어입니다. 됐고 이제 하나의 observation이 나와야 되니까 그 observation을 하기 위해서 0과 1 중에서 랜덤으로 초이스를 해서 D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건 동전이랑 똑같은 문제고 랜덤 초이스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경우에는 세타가 2분의 1로 제가
제가 세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 observation에서 세타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죠. 그렇게 되면 likelihood를 먼저 구하고 이제 prior은 여기서 첫 번째 prior은 정해졌으니까 likelihood는 어떻게 되죠? 이 식에 의해서 세타가 주어졌을 때 여기 보면 세타의 d 승이 되고 곱하기 1 세타의 1 d 승이 되고 파워가 되니까 그래서 likelihood를 했고 posterior이라는 것은 likelihood에다가 prior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posterior이라는 것은 d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normalization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한 게 이렇게 됐죠.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니폼하게 prior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타에 대한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0이 나왔습니다.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0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세타는 당연히 0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보면 높이가 2고 이가 1이니까 면적도 역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posterior은 지금 그 d가 하나 나왔을 때 세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세타가 값이 0에서 1이 변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은 0인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죠. 왜냐하면 첫 번째 observation이 0이었으니까 만약에 첫 번째 observation이 1이었다면 반대로 나왔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첫 번째 데이터가 없을 때 prior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와서 한번 posterior를 계산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recursive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걸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cursive 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고 세타라는 것은 저희 그러고 prior에 대한 그전 prior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d가 새로 들어왔고 세타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저희가 린 스페이스를 가지고 이 경우에는 101개를 나누는 거겠죠. 그걸 가지고 likelihood를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여기서 가지고 온 prior를 해서 posterior를 하고 posterior을 d로 나누어져야 되니까 결국 normalize를 해서 그것을 return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rior에서 d가 나오면 posterior를 return하는 것을 함수로 만들었고,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뭘 할 거냐 하면 데이터를 9개를 sequential하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0과 1 사이에 랜덤 초이스에서 observe 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던 prior에다가 이 함수를 써서 넣으면 posterior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플러스를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posterior이 됐는데 우리가 recursive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가 올 때는 나오기 전에 우리가 posterior를 prior로 업데이트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가 올 때는 첫 번째 데이터까지 나온 posterior가 prior가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제가 처음엔 prior 0이 나와서 posterior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점이 두 번째에서는 posterior이 되었고 prior가 되었고 여기서 posterior가 여기서 prior가 되었고 이번에는 1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posterior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이렇게 가고 0이 나와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이 과정을 계속 9번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 세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타는 사실은 2분의 1인 걸 에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지만 2분의 1인지는 지금 모르고 D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보시면 이 근처에서 지금 계속 한 9개 정도만 데이터를 봐도 이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세타에 대한 확률 분포기 때문에 probability density 그 PDF를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서 확률이 가장 높고 또는 그 민을 취하면 여기 2분의 1에 가깝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 D의 observation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지안 쪽으로 가장 업데이트된 최종의 지금 그 PDF를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세타를 랜덤 어떤 그 2분의 1이라고 하면 파라미터인 거고, 근데 그것을 파라미터로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prior에 대한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probability가 assign 되는 거죠. 그 probability를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유니폼이겠지만 여기 이 경우에는 9개의 거기에서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가 있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건데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100개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100개를 제너레이트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10, 11, 00, 000, 110 이렇게 쭉 해서 100개가 나올 텐데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 가장 그 샘플 민이 가장 옵티멀한 세타 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observation 전체에 대한 민을 플러스 0.49였고 실제로 이 부분이 0.49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픽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의 민이 이 PDF의 이 PDF의 그 expectation이 0.49가 가까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특정 파라미터의 그 랜덤 베리어블의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분포를 에스티메이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데이터로 저희 가우시안 많이 했으니까 가우시안 모델에서 recursive Bayesian estimation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 스테이트가 히든한 스테이트가 그 h인데 이것은 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뭐가 가우시안을 따르냐 하면 likelihood가 그러니까 세타 h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면서 샘플링이 되거나 제너레이팅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h는 이제 그 민인 거죠. 가우시안의 이 민을 이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이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를 한번 에스티메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파라미터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할지 이거의 샘플 민이 h의 베스트한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 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D가 주어졌을 때 H의 확률 분포를 에스티메이션하고 추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likelihood 펑션을 먼저 보면 likelihood 펑션에서는 가우시안 노멀을 따르니까 예를 들어서 H가 4다. H가 먼저 4다. H를 그러면 당연히 D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에서 30 사이에 이 값들은 지금 보면 시그마 제곱은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PDF가 생성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것은 likelihood 펑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H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플롯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D가 주어져 있을 때 H를 계산하는 거니까 역시나 이제 베이즈 룰을 써서 likelihood에서 posterior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osterior 역시나 마찬가지로 posterior probability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H에 대한 것이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uniform distribution을 한 거고 normalize를 해서 prior은 uniform하게 prior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H를
true한 h가 0이었다고 하겠습니다. true한 h가 true한 것이. 근데 이제 모르죠. 모르는 거라서 실제로 0이고 시그마 이거는 저희가 유저 디파인 한 거고 d를 하나를 제너레이트 했습니다. 하나를 제너레이트 했고 그러면 우리가 likelihood를 계산해야 되는데 likelihood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h이고 여기가 d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가우시안 모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특정 h가 정해지면 거기를 민으로 하는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h가 나오면 여기를 민으로 하는 이런 가우시안 분포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likelihood 펑션은 여러 번 했지만 d가 정해졌을 때 지금 d가 정해졌을 때의 이 위에서의 어떤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그려야 되니까 이것은 보시면 h를 값을 여기에 보면 이건 뭐냐면 여기 시그마고 이것이 PDF의 이 가우시안의 민이고 요것이 제가 관심 있는 샘플 포인트 probability를 계산하는 샘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D가 픽스가 되어 있고 민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민이 바뀌면서 이 민이 바뀌면서의 PDF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likelihood를 이렇게 해서 append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여기에서의 PDF를 뭐 예를 들면 이 라인이니까 지금이라기는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이 점인 거죠. 이 점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점을.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다음 여기면 이 점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지우죠. 요렇게 요 점들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면 h에 가면서 likelihood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ikelihood에다가 prior로 곱해서 posterior에 되고 D로 데이터로 나눠줘야 되니까 normalizing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경우에는 그 prior가 constant 하기 때문에 사실은 normalizing 하는 것 빼고는 그 likelihood가 posterior과 지금은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아무런 D가 데이터 observation이 없을 때 H에 대한 저희의 H에 대한 베스트한 PDF는 당연히 유니폼이겠죠. 유니폼. 그런데 데이터를 하나 observe 했어요. 그것이 3.83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이 정도에서 3.83을 가지는 이러한 분포로 가지는 포스테리얼이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것은 D가 나오고 H에 관한 posterior probability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요 그림과 매칭을 시켜서 likelihood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H가 주어지면 PDF로 계산하는 건 쉽죠. 근데 우리는 지금 H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D가 주어진 것이고 D가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H에 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리커시브하게 살펴보죠. 리커시브한 거니까 보면 저희가 가우시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H가 true한 D가 하나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오는 것이고 H는 저희가 H에 대한 영역을 말하는 거고 프라이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likelihood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계산한 likelihood에다가 기존에 들어온 posterior를 가지고 prior를 가지고 posterior를 곱한 다음에 normalizing을 해서 posterior를 return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9개를 해보죠. 9개를 할 텐데 여기서도 true한 H는 true는 0이었습니다. 저희가 0에서 만들었고 시그마는 저희가 그냥 픽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observe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H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prior에서 posterior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 부분은 그래프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recursive 하다는 것은 여기가 키입니다. 여기가 그 전 단계의 포스테리어를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의 prior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유니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제가 0을 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거에서 9.1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얼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포스테리얼이 여기에 프라이어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4.2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테리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음 점선으로 가는 프라이어가 되고 2.89가 나와서 포스테리얼 이렇게 됐고 쭉 가서 결국은 보면 지금 우리는 정답은 사실 여긴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시에서는 데이터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로 업데이트 되는 과정, 그러면서 데이터가 많이 observe 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true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지는 것을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20개를 해보겠습니다. 20개의 데이터를 각각 할 때마다 한 개씩 뽑아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라이어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테리얼 업데이트, 이게 이제 포스테리얼입니다. 20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것은 20개의 데이터를 보고 H에 대한, 그리고 여기는 H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요 아랫부분에 표시된 것들이 데이터 포인트 D에 대한 것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20개를 보고 난 후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H에 관한 거죠. 포스테리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랬을 때는 사실 민이 이거에 샘플 민이 H 해시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0.7 추론한 게 0이었죠. 그래서 한 20개 정도만 되어도 데이터가 충분히 플러스 이 H에 대한 또는 가우시안 원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찾고 싶어 했던 민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이제 베이지안 머신러닝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하면, 일단은 베이지안 머신러닝에 대한, 그래서 베이지안이라는 것이 키워드였고, 뭐 새로운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머신러닝을 베이지안 관점에서 다시 좀 더 바라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베이지안 적으로 클래시파이어가 바운더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가우시안으로 가정했을 때 베리언스가 같을 때가 직선인 거고 또는 하이퍼플레인인 거, 다르면 쿼드레틱에서 다른 형태가 된다는 이런 것들도 좀 펀더멘탈하게 좀 살펴보았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는 랜덤 베리어블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어떻게 estimation 하느냐에 대해서 베이지안적으로 이제 계속 방금도 했지만 리커시브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즈 룰은 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프라이어라든지 라이클리후드라든지 포스테리어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한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예제를 통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에서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